오늘의 플러스, 고도화되고 있는 우리 미사일 기술을 알아봅니다. 김민석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위원님 오신다고 해서요. 제가 아주 기초적인 상식인데 좀 헷갈린 것부터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미사일도 있고 로켓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미사일과 로켓이 뭐 다른 건지 같은 개념인지 이거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복잡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이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섞어서 부르는데 일단 군사용 용도가 아닌 그 로켓 추진제를 가진 거는 우주 로켓 같은 건 전부 다 로켓이라 부르고 예. 군사용 무기 중에서 이제 탄두를 가져서 적을 살상하는데 어떤 것은 로켓, 어떤 것은 미사일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로켓과 미사일의 차이는 원래 유도 장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역시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센서로 스스로 적을 타격하거나 아니면 정확도를 높이는 장비들이 갖춘 거를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1980년대 이후로 GPS라든가 이런 게 대중화되고 휴대폰에도 다 위성 항법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 유도가 안 되는 무기에 이제 소형 아니 저가 유도 체계를 넣어가지고 로켓을 넣는데 요거를 미사일이랑 안 부르고 유도 로켓이라고 부릅니다. 아. 왜냐하면 로켓인데 로켓보다 정확하고 미사일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요 미사일과 유도 로켓 요 두 가지가 우리 K 방사에서 잘 나가는 부품이라 할 수 네.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그 업체에서 드론 같은 것도 이제 용어들이 잘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냥 유도 장치가 달려 있으면 미사일, 그렇지 않으면 로켓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건데 그 중간에 그레이 존에 해당되는 기술들이 나와서 이렇게 혼용되는 것도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그레이 존에서 우리나라 방사에 좀 성과를 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구분이 되네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 미사일 산업 또는 로켓 산업에서 요즘 잘 나가는 대표적인 무기는 뭐가 있습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 방위 산업에서 생산 중인 미사일들은 20종이 넘지만 그래도 예. 대표적인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지대지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다 땅에서 쏘는데 적의 미사일을 방어하거나 적의 항공기를 요격하는 게 방어용 미사일이 지대공 미사일. 예. 그다음에 적의 지휘부라든가 지상에 있는 무기들을 타격하기 위한 공격용 미사일이 지대지 미사일 이렇게 있고 지대공 미사일로는 천무 천궁, LSM, LAMD 이런 것들이 있고 예. 지대지 미사일로는 이제 천무 유도 로켓, KT-SSM 미사일, 현무 3 미사일, 2 미사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대공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에 나름대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주목도 받고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매출을 올리는데 좀 기여를 많이 한다고요.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도로 많이 접하신 무기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이제 방어용 미사일인 천궁 미사일의 예. 경우에는 UAE의 4조 원대, 사우디의 3조 8천억, 그 다음에 이라크의 3조 7천억, 그래서 최소 12조 5천억 원 이상이 수출되어 있고, 예. 공격용 무기인 천무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 7조 원 넘게, 사우디에 1조 원 이상, 그다음에 UAE에 이제 9천억 원 이상에서 이제 거의 8조 원 이상 이렇게 수출된 대표적인 우리 방산 수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방어 무기, 공격 무기 모두 해외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천군과 천무가 요즘 개발돼서 막 잘 팔리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개발은 진작 되어 있었는데 요즘 국제 정세상 약간 이런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네, 국제 정세상 수요가 늘어난 것도 있고 원래 한반도의 무기나 이제 방위 사업들이 좀 특수한 면이 있어서 이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지 못했는데 예. 시대가 우리 방위 사업의 특성을 필요하게 된 것이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전에 이제 미래 전쟁은 이제 해상전이 중심이고 첨단 무기 그다음에 소수의 무기들이 활약할 것이다 이렇게 예.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제와 다르게 이제 소모전 그다음에 재래식 전쟁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지고 여전히 21세기에도 재래식 무기가 많이 필요해지다 보니까 이 재래식 무기를 꾸준히 생산하고 그다음 미사일을 포함해서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던 한국이 요 수요에 빨리 대응할 수 있었던 점 하나.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상대로 한 특수한 무기라고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다른 북한 외의 다른 적국이나 이런 것들이 대응하는데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들도 이제 북한의 무기를 막을 수 있으면 우리 적국의 무기도 막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되거나 판매된 것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미사일과 로켓이라고 하면 저는 이건 뭔가 첨단 기술 같은데 이것도 재래식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재래식과 재래식이 아닌 것을 구분은 사실 핵무기, 화학무기 같은 것들이 아니면 이제 재래식 무기를 하고 예. 또한 21세기 들어서 이제 전자파, 레이저 이런 것들도 재래식 무기가 아닌 신특수 무기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재래식 무기라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으나 화약이나 아니면 이제 총알 같은 걸로 적을 살상한다. 이러면 재래식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런 재래식 무기를 꾸준히 발달시켜 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우리는 퓨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힘이었던 것 같은데, 그다음 궁금한 건 뭐 가격이라든가 가성비 이런 차원에서도 여타 국가보다도 좀 위에 있는 건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방위 사업 자체가 이제 설명하자면 긴데 기본적으로 수출 대체. 예. 그러니까 미국산 무기라든가 이런 값비싼 무기들을 대체하기 위한 국산 개발에서 시작된 거고 천무나 천궁 제가 말한 미사일들도 대부분 다 이런 미제 무기나 이런 비싼 무기를 대체하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나라 방위 사업체나 국방부가 개발할 때 가격대 성능비가 맞지 않으면 이거 발주를 안 해줍니다. 예.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외국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장 우리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해외의 그 무기 가격들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이 가성비가 확보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무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성비 있게 개발돼서 생산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경쟁력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방위 사업에 이제 법률로 되면 우리나라 군이 무언가의 무기를 채택하면 그 예. 생산 업체들은 그 생산 캐퍼빌리티를 확보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라인 생산하는 것도 이 지원을 해주거나 이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거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예. 왜냐하면 휴전 중이니까요. 예. 이런 제도가 사실 외국에는 없어요. 전쟁이 안 나고 정부가 무기를 안 사면 그냥 그 회사는 문 닫는군요. 네. 그거를 다시 열라 보니까 여는데 뭐 1, 2년이 걸린 게 아니라 거의 10년 가까이가 되는 것을 이제 유럽이라든가 몇몇 그 우리 경쟁자들이 뒤늦게 아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나라 대표의 방위 시스템 중에서 특히 미사일 로켓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청궁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궁과 비슷한 해외 사양의 미사일 방위 체계는 뭐고 우리가 거기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천군과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한테 익숙한 거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고 요 외에도 이제 러시아의 S-400이라든가 이스라엘 스파이더 체계 이런 것들이 있으나 네. 일단 패트리어트랑 비교를 했을 때 패트리어트보다 가격이 훨씬 쌉니다. 가격이 훨씬 싼 대신 단점이 있어요. 네. 뭐냐면 탄도 미사일이라는 거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요격 미사일이 이 미사일은 몇 킬로 고도까지 요격할 수 있어. 이런 요격 고도가 정해지는데 예.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아무래도 요격 고도가 같거나 약간 낮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단점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우리나라군은 이제 미국제 무기도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천궁을 처음부터 설계한 이유가 패트리어트 혹은 사드 이런 거랑 같이 무기를 했을 때 우리가 맨 마지막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그래서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 패트리어트랑 같이 운용했을 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 공군이랑 이제 국방부가 이렇게 주문을 하고 만들었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패트리어트를 사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예. 유럽 나라들이나 중동 국가들도 비슷하게 구축을 하다 보니 딱 들어맞는 무기 체계가 있고 여기 외에 부수적인 이유로도 이제 러시아제 무기들이 많이 팔렸다가 이제 전쟁 이후로 수출이 잘 안 된 점. 그다음에 이스라엘 무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동 국가들이 구매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네. 정치적으로. 네. 이런 점들도 한몫했습니다. 그렇군요. 천궁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어트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했는데 비슷한 이슈가 있는 국가들에게 각광을 받은 거군요. 네. 이제 이해가 되네요. 다만 한 가지 잠깐 더 승부를 해드리자면 여기다가 이제 수출이 되니까 네. 수출 국가들이 요구사항을 해주고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해라는 요구사항을 받아서 우리가 개발을 해줘요. 네. 그렇게 되니까 패트리어트에도 없는 360도 감시 기능이라든가 네. 아니면 우리 군이 원래 사용하던 버전은 보다 탐지거리가 훨씬 3배 정도 긴 신형 레이더 같은 거를 수출국에 주고 네. 그 레이더를 그냥 수출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군도 사용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무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얻는 것들이 있는 그런 선순환도 생기고 있었군요. 그다음에 중동 국가들 좀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요. 중동 국가들도 그러면 우리 천궁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중동 국가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UAE가 이제 천궁을 고객이고 동남아 국가들도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중동에서는 추가 주문이 예상됩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란과의 그 긴장 관계가 높아진 상태에서 미국산 무기들을 선호하는 그 아직도 있지만 예. 미국산 무기는 납기 문제, 그 다음에 가격대 성능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사용되는 획득 전략으로 하이로 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싼 거, 그다음에 저희 양이 작지만 이제 싸고 양이 많은 거, 그다음에 비싸고 양이 작은 거 이걸 섞어야지 최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약간 노급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하이급으로 대체해 나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단거리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좋은 짝꿍이 될 수 있는 그런 천궁을 만들었는데 그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제나 이런 거는 아까 설명해 주셨던 미사일 로켓 체제 중에서 어느 게 해당되나요? 네,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이제 LSM이라고 하는데 예. 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패트리어트와 천궁이 짝을 이루듯이 예. LSM은 사드랑 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사드가 한 개 포대 정도만 있는데 예. 실제로는 더 많이 필요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요것을 보조하는 그다음에 패트리어트보다 조금 더 좋은 미사일들을 확보해야 돼서 만든 게 LSM이고 네. 요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개발이 완료돼가지고 이제 막 수출 시장에 등장했어요. 다음 주에 열리는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이제 방산 전시회에 지금 우리 기업들이 이 LSM을 들고 홍보를 하는데 제가 들리는 걸로는 아주 이제 관심도 높고 그 다음에 사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또 UAE랑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네. 이런 국가들한테도 이제 한국식 솔루션 이런 걸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디에서 뭐가 날아오는지를 확인하는 체제고 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LSM은 그걸 요격하는 이렇게 꽁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요것은 사드가 모드가 두 개인데 네. 그 모드 중에 하나를 말씀하신 거고 지금 한반도에 배치되거나 아니면 사우디 중동 국가에 배치된 건 실제로 요격 미사일도 발사하는 입니다. 다만 이제 LSM은 사드보다 약간 낮은 요격 체력을 가져서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드로 1차, 그다음에 LSM으로 2차, 그다음에 패트리어트로 3차, 천궁으로 4차 이런데 요런 4차 요격 방식을 이제 중동에도 같이 수출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요격 체계가 4단계로 이렇게 구성된 건 예를 들어서요. 1단계에서 요격을 실패하면 2단계에서 하고 3단계에서 하고 4단계에서 하는 그런 체계인 건지 아니면 날라오는 탄두의 종류에 따라서 요격하는 미사일 대응 체계가 달라지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그러니까 요격 기회를 많이 갖기 위해서 다층 요격 체계라 해서 고도에 따라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고 네. 두 번째로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우리가 개발 중인 LAMD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예. 요것은 제가 앞서 말했을 때 로켓이 있고 유도 로켓이 있고 미사일이 있다 했을 때 네. 유도 로켓이 문제입니다. 유도 로켓은 가격은 싼데 요게 정확도도 높고 여기서 이거 대량으로 요격을 하기 힘든 점이 있어서 가성비가 좋게 전용 요격 미사일을 만든 게 LAMD라고 하고 예. 요 현재 개발하면 이제 수도권을 위협하는 그 대구경 방사포 유도 로켓들을 요격할 수 있는 요거는 이제 특정 종류를 요격하기 위한 무기 체계를 알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요. 한국의 미사일 로켓 체계가 굉장히 선진화되고 나름대로 시장의 틈새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화 발전해 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상용화가 안 됐거나 아직은 개발 중에 있는 그 다음 버전들은 뭘까요? 이제 우리도 패트리어트라든가 이런 걸로 진화 발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버전들을 고민하는 겁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이제 그 방어용 미사일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공격용 무기들도 많이 개발 중이고 요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기술적으로 중요한 거를 설명해 드리자면 예. 장거리 공대지 수상 미사일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KF-21이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인데 네. 이 KF-21이 적의 지휘소라든가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500km 이상에서 공격이 가능한 정밀 타격 무장. 요걸 현재 지금 사천에서 테스트 중이고요. 네. 요거 말고도 초음속 미사일이 있습니다. 지금 말한 이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이런 거는 이제 여객기랑 속도가 비슷해요. 네. 제트 엔진을 씁니다. 그런데 램제트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우리 여객기의 2배에서 3배 이상 속도를 내가지고 적이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는 요런 차세대 무기가 개발 중이고 예. 초음속을 넘어서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이제 하이코라는 이름을 개발 중인데 이쯤 되면 거의 이제 속도상으로는 서울에서 뉴욕까지 뭐 1시간 안에 가는 이야. 마하 5 이상 그 탑건 2에 보면 처음에 주인공이 예. 타다가 터진 비행기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 미사일들을 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 말씀 주셨던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거는 아직 우리나라만 개발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아직 그 개발한 나라가 별로 없는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4나라 혹은 5개 나라들이 실용화된 거고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서 이제 속도만으로 구별하는데 사실은 예. 엔진이 있는 것과 엔진이 없는 것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고 예. 이 중에서 엔진이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들은 북한같이 이제 화성 17호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예. 엔진이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예. 미국, 러시아, 뭐 중국 정도밖에 지금 실용화가 되지 않고 우리나라 세계 한 5위 정도 됩니다. 아, 기술적으로.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도 뭐 금명간 극초음속 미사일을 내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다만 이제 무기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한 예. 가지 아이템이 10년에서 20년 이상 개발된 게 많아요. 예. 지금도 이제 2030년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물론 작년이나 올해 이럴 때 이제 비행 시험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실용화가 되려면 한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이번에는 천무 얘기 좀 여쭤볼게요. 천무는 잘 팔린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팔리고 있나요? 예, 일단 천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유도 로켓과 미사일이 조합된 공격용 무기인데 네. 이제 저렴한 유도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m 이하의 정확도로 이제 80km를 공격할 수 있는 걸 12발을 탑재할 수 있고 네. 이게 아니면 이제 290km를 갈 수 있는 정밀 미사일을 2발 탑재하고 요걸 선택해서 바꿔 낄 수 있어요. 예. 요 장점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폴란드,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에서 이제 수입을 해갖고 단순 수입이 아니라 이제 현지에 공장을 세워서 이 탄약 공장을 세워서 이제 대량의 주문과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최근 미국의 전략적인 기조가요. 미국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 그리고 군사 시스템 뭐 아니면 군 부대까지도 많이 좀 철수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 이런 미사일 방위 체제를 많은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구비하려는 수요가 느는 요인으로 작용할까요? 다만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지금 앞으로 외교 방안을 좀 살펴봐야 돼서 예. 화가 나기는 어렵지만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겠다. 이런 기조를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원래 기존의 미국 동맹국들한테 계속 요구할 것이고 우리나라 이제 한미 동맹이 이제 혈맹이라고 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황에 따라서 동맹을 선택하거나 이제 관계들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거의 경우에 이런 나라들 경우에는 아 미국한테 돈을 주더니 자체 방위력을 키우겠다. 이런 식으로 전하는데 국가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오히려 미국의 여러 방산 업체와 우리가 콜라보를 이뤄서 동반 수출하거나 이런 것도 전략이 지금 모색되고 있습니까? 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이제 첫 번째는 일단 성공이 잘 안 됐지만 시도를 했던 건 예. 이제 무인 지상 로봇 그러니까 사람이 안 타고 자율주행하는 로봇인데 그것을 이제 한국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이제 미국의 안두릴이라는 유명한 국방 스타트업이랑 협업해서 그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려 했으나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독일 업체에 밀려가지고 잘 안 됐고 이와 달리 좀 기대가 되는 게 LIG 넥슨의 비궁 유도 로켓이라고 하는데 이 유도 로켓 같은 경우는 원래 한국이랑 미국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예. 근데 미국이 포기를 한 거예요, 중간에. 한국은 그런데 그것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 꾸준히 거군요. 해서 완성을 한 다음에 예. 나중에 보니까 이게 미국이 필요한 거예요. 예. 어디에 필요하냐면 이제 21세기가 드론 전쟁이라고 하는데 예. 드론이 하늘에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땅에 있는 수상 드론, 그러니까 무인 수상정 이런 것들에 사용된 무장으로 아주 적합해서 예. 미국의 무인 수상정에 한국산 무기인 LIG 넥슨의 비궁을 장착한 테스트가 작년부터 몇 번 이루어져 있고 예. 수주가 굉장히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야, 우리나라 방상 물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럼 개인 입장에선 이런 부분에 투자도 해서 성과도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방위 산업이라는 건 아주 특수성이 있어서 정보 공개가 투자자들에게 안 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또 비밀리에 뭔가 계약들이 몰래 진행되면서 나중에 오픈되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고려해야 될까요? 네,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방산 거래가 공개가 되지 않고 공시해 보면 뭐 거래가 일어났다는데 뭐 어디에서 뭘 파는지 이게 공개돼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취재를 하면서 많이 겪는 일인데 만약에 제가 해외에서 우리 K 방산 무기가 수출돼서 쓰이는 것을 발견해서 그걸로 보도를 했는데 지워달라고 회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회사가 갑질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계약 조건에 한국에서 이 뉴스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나라도 많아요. 그렇군요. 저는 언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SNS를 사용하다가 미국
모 국가 조종사가 와 한국 무기 좋다 이렇게 네. 따봉하고 SNS에 올렸어요. 네. 그거를 보도를 하려는데 네. 그것조차 안 된다고. 엄격하네요. 아유, 그래가지고 몇 조 원짜리 딜이 꺼져가지고 항공기 수출이 좌절된 적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엠바고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방산 투자일 때는 우리가 좀 정보를 다른 데보다는 얻기가 어렵다는 걸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같은 경우 정보를 알고 있고 이런 거랑 실제 예. 주가가 반영되는 기간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회사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해가지고 뭔가 이제 소식이 들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 펀더멘탈에 투자하고 갑자기 내가 뭐 이걸 알고 있으니까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방산 시장에서는 좀 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위 산업의 특수성까지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서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